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랩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함수의 1차, 2차 함수의 보다 깊은 이해를 하시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함수의 평행이동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함수의 평행이동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차 함수이든 2차 함수이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형을 배웠었죠. 1차 함수의 일반형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y equal 이런 형태 될 수 있겠고요.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 함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함수의 일반형을 완전제곱형이라는 형태로 바꿨었죠. 이런 형태의 완전제곱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일반형에서의 b와 그리고 완전제곱형에서의 b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제곱형에서의 b를 그냥 b'으로 하겠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c도 달라지겠죠. c'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완전제곱형의 이차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y equal ax라는 함수의 ax 제곱에서 이런 함수를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자, b 쪽으로 얼마 혹은 a 쪽으로 얼마 평행이동을 해서 자, 이 그래프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죠? 자, x축에 마이너스 b만큼 이동을 하고 그리고 y축에 양의 방향으로 c만큼 이동을 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자, 기본이 되는 이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2차 함수의 평행이동 개념이었죠. 그러면 1차 함수도 비슷하게 자, 이거 같은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이 함수에서 자, 음의 방향으로 b만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b만큼 그리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c만큼 이동을 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기본이 되는 이 y equal ax 함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이 1차 함수의 평행이동 개념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자, 이 지금 1차 함수인데요. 1차 함수가 y equal ax 플러스 b 플러스 c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래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y equal 마이너스 y0 a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x0로 될 수 있겠죠. 이 괄호가 있고요. 물론 자, 이때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것은 y equal ax를 x축으로 x0만큼 y축으로 y0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부호가 뭐죠? 부호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다면 어떻죠? 기본이 되는 y equal ax에서 자, y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이번에는 플러스입니다. 이러면 어떻죠? 이 그래프는 자, y의 ax 함수로부터 자,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하고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서 이만큼 이동해서 이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의해 보셔야 할 것이 이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의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x와 막 묶여진 이것이 플러스라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젠 이것을 여러분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있고요. fx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입니다. gx는 a가 있고요. x 플러스 b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지금 2차 함수의 꼴이죠. 그리고 플러스 b 2차 함수의 완전 제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코드는 우리가 지난 랩에서 사용한 것과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우선 x의 정의역을 정의하죠. 그래서 range -30부터 30까지의 x의 정의역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x는 지금 인티저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range가 지금 정수 형태로만 리턴하기 때문에 이 i 값이 지금 -30부터 그리고 정수 29까지 나올 겁니다. 자, fx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울기 2인 정도의 함수로 만들어 보겠고요. 그것을 실제로 y값으로 돌려서 출력해 보면, 자, 이것을 한번 그려 보면 이와 같을 겁니다. 자, 기울기가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30인데 60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2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평행이동 이론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한 10 정도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평행이동 이론을 이용하면 이것이 y의 양의 방향으로 10만큼 올라갈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보시면 x가 22만큼이죠. x가 22만큼이기 때문에 지금 y 절편이 10만큼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올라갔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옮기면, 자, 실행해 보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10만큼 내려온 겁니다. 10만큼 내려왔고요. 기울기를 우리가 급격하게 변화시켜 볼까요? 한 10으로 정도 변화시켜 보면, 자, 똑같이 해볼까요? 처음에는 절편이 없는 1차 함수 이런 식이 되었고요. 그러면 30이면 300 정도로 나오는 것이죠. 역시 절편을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50 정도 만들어 버리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Y축 방향으로, Y축의 양의 방향으로 50만큼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50만큼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차 함수의 평행이동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 2차 함수를 보겠습니다. 2차 함수도 역시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그냥 x의 제곱 형태는 그냥 둥그런 좀 거꾸로 된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x와 이렇게 묶인 요 항, 요 플러스 B항이라고 합시다. 이 B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왼쪽으로 10만큼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괄호 바깥에 있는 요 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X와 묶인 요 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축으로 이동하는데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는 그냥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요 항은, 지금 요 항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이너스라면 Y축의 마이너스 방향,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일단 우리가 요 항은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음부터 이렇게만 만들어 볼게요. x의 제곱 형태의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와 같죠? 그래서 0, 0을 지나는 이 밑에 요 바텀이 지금 0, 0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로 올려볼까요? 위로 올리려면 요 항 바깥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붙여주면 되겠죠? 플러스 10만큼 위로 올려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것이 요만큼 올라가는 게 사실 10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거 200이죠. 10만큼 올라가. 100을 올려보겠습니다. 100 정도 올려보면 자 보세요. 200이 여기 있고 100이 여기 있기 때문에 100만큼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X를 X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100만큼 한 10만큼 옮겨 볼까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10이면 왼쪽으로 올라가겠죠? 왼쪽으로 옮겨 다닐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꼭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10만큼 옮겨갔고요. 자 이번에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옮겨볼까요? 그럼 이것이 마이너스 기호가 돼야 되는 것이고 10만큼 이런 식으로 옮겨갔습니다. 예.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이던 2차 함수이던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이론을 이용해서 평행이동 그 규칙을 이용해서 함수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